기본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승모근을 앞에서는 못 풀어요. 우리가 이제 앞에서 데콜테로 해서 승모근은 세심하게 풀기가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손님 오시면 한 10분 정도만 뒤에 엎드려서 승모근을 풀고 나서 앞에서 푸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메뉴판 드리고 수료장 드리는데, 메뉴판은 이 관리를 하셔서 저희가 현재 그래요. 원장님들이 15만 원에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 관리가 저희가 STP 경락이라는 바디 5주 과정 중에 마지막 5주차가 이 관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원장님들이 바디하고 얼굴은 이걸로 메뉴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이 수료증이 나가고 이 메뉴판이 나가요. 근데 그 원장님은 4주는 바디를 배우시는 거고 마지막 한 주는 이 과정을 배우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 두 가지가 아니라 원장님들 원장 자격 가지고 원장 되지 않았죠. 원장 학교 다닌 적 없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엄마가 애 낳았다고 엄마 되는 거 아니잖아요. 첫 번째 내부 마케팅,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걸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 관리 능력. 그러니까 내가 들어와서 한 달 계획을 하고 내가 이번 만일에 3, 4분기로 이벤트를 할 거면 거기에 어떤 프로그램, 그거 절대 있는 메뉴를 행사를 하시면 안 돼. 그 있는 메뉴를 행사를 할 거면 이제 이거 행사하고 이거는 없애려고 할 때는 해도 돼요. 내가 A 고객을 상위 VVIP, 그러니까 원장님이 VVIP를 20명만 가지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샵의 매출을 막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손님은 막 50명, 60명 있어. 오랫동안 했다니까 100명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뭐 안 오는 고객도 있고 많잖아요. 고객 차트 자체는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고객들을 VVIP로 올리는 작업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고정적으로 나한테 큰 돈을 쓰면서 와줄 수 있는 고객을 반드시 20명은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제 그리고 나머지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과정들 매니지먼트를 내가 할 줄 아느냐 방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그 지금 저희 홀리아르마는 전국에서 할 거거든요. 한 1차에 한 40명 정도 할 것 같아요. 30, 40명. 그래서 동시에 5월에 매출을 확 끊고 그리고 나서 한 6개월 후에 다시 업셀링을 하고 이제 이런 걸 할 것 같아요. 원장님이 나중에 교육 끝나고 이제 그때 관심 있으면 3월 말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한번 들어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할게요. 그래서 얼굴 윤곽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근육이죠. 뼈도 당연히 알아야 되지만 이마뼈 같은 경우는 하나로 되어 있고 여기 아래 우리가 하악도 하나로 되어 있고 광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22개 뼈가 있어요. 근데 그 뼈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근육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만일에 내가 근육을 제대로 모른다 그러면 저희는 항상 교육하고 체형관리사 시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나 근육은 54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근육 54개를 애우는 거야. 달달달. 얼굴 윤곽을 할 거고요. 하시면 제일 좋은 거는 윤곽도 작아지지만 리프팅이 굉장히 많이 되고요. 네, 하시고 나면 이제 근육이죠. 그래서 이 근육을 오늘 이제 근육별로 할 거예요. 전두근 따로 마사지. 그다음에 전두근은 반드시 알륜근하고 항상 제가 연결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다음에 알륜근 마사지. 알륜근은 둥근 근육이니까 당연히 이렇게 하겠지만 이 알륜근도 눈에 밖에 있는 알륜근이 있고요. 눈동자 안에 싸고 있는 알륜근이 있어요. 그래서 안쪽에 알륜근을 마사지 할 때는 맹물로 해야 돼요. 왜냐면 안에 오일이 들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생수를 갖다 놓고 안쪽을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이 찌꺼기가 쌓이면서 나이 들면서 이제 안구건조증 이런 거 액체나 이런 기름 윤활유가 제대로 안 되면서 그런 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제대로 관리를 해주려면 물을 옆에다 놓고 그 안쪽에 안구 쪽의 근육들을 다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안구를 마사지 해야 되고 코는 이쪽은 이제 저희가 비근인데 여기가 이게 걷어내면 여기 추미근하고 같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미관의 주름은 다 코 비근하고 추미근 두 개가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는 마사지는 얘가 이렇게 부채살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근육 모양대로 마사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부착점이 있기 때문에 항상 코는 전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를 당겨서 이렇게 올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아래는 비근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마사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거나 그러면 이 콧망울 근육 있잖아요. 여기에서 콧망울 끝에서 알륜근으로 연결된 이 근육이 이렇게 딱 붙어버려요. 그래서 애들은 뭔가 이목구비가 이쁘잖아요. 우리가 똑같은 얼굴인데
그림을 그리려면 이렇게 딱 나름대로 선이 나오는데 나이가 들면 똑같은 이목구비인데도 뭔가 이렇게 붙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근섬유 사이에 노폐물이 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라인도 이제 우리가 머슬라이스라는 게 이렇게 근섬유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이 사이는 아주 가볍게 슬라이스해서 노폐물을 빼주고 나서 얘를 잡아다니는 마사지를 해줘야 되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얘를 걷어내야 돼요. 코에서 그래서 코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걷어서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코선이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항상 마사지를 할 때 내가 어떤 동작 자체를 생각하지 말고 그 동작이 내가 어떤 근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하면 테크닉이 굉장히 많이 향상되거든요. 그래서 코를 보면 그런 테크닉이 3개가 나오겠죠. 위에서 잡아다니는 테크닉 하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슬라이딩해서 양쪽으로 내리는 테크닉이 있을 거고, 얘를 이렇게 걷어내는 테크닉, 그리고 이제 마무리에 얘를 다시 근육 결대로 스트레칭 해주는 테크닉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이게 우리가 구륜근이잖아요. 구륜근 여기가 굉장히 우리가 주름이 많이 생기잖아요. 팔자주름이. 그래서 이 구륜근에 많은 근육들이 부착돼서 어디에서 끝나냐면 마치 내가 이 천을 여기에 부착돼서 딱 여기에 걸어놓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다 관자놀이 쪽으로 붙여주셔야 돼요. 여기는 이렇게. 그래서 이 테크닉이 사실 가장 많잖아. 우리가 마사지 할 때.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완전히 부착돼 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이런 눈이라든가 이런 부위에 얘를 잡아주는 유지인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유지인대를 잡아서 좀 탱탱하게 마사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여기는 이게 이제 소광골근 우리가 이제 광대근 쪽을 볼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이 우리가 교근, 이게 이제 교근이거든요. 단단한 근육이고 우리도 보톡스를 맞는 게 여기에다 맞잖아요. 그래서 교근이 발달된 사람이 보톡스를 맞을 때 효과가 있어요. 교근이 없는 사람은. 근데 교근, 어떤 사람은 그냥 성형수술해도 이렇게 슬림하지가 않은 경우는 교근을 절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근 자체를 잘라내. 근데 그게 기능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이게 강하게 씹는 근육인데, 저작근인데 하면. 근데 어쨌든 저희가 할 때 이쪽이 좋아지려면 교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교근을 할 때 반드시 여기에 이제 그 이하선이라는 게 굉장히 큰 침샘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그리고 교근과 이 축두근은 마치 이렇게 슬라이딩 하듯이 가거든요. 같이 움직여요. 저작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교근과 축두근을 잡고 교근을 잡으면서 이렇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가 얼굴에서 뭔가 얼굴에 우리가 뭐 근골격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게 대체적으로 우리가 TMJ라고 하잖아요. 교환 문제, 이빨의 교환 문제, 그 다음에 악관절의 문제,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마사지로서의 개선을 하는 거는 저작근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원래 뭐 이빨이 풀어지고 이빨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가 턱에 이상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런 마사지를 하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턱관절을 우리가 마사지를 해서 통증을 잡아줄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교근과 축두근이에요. 축두근이에요. 이쪽 마사지는 조금 강하게 하셔도 되고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입술을 나뉘어서 입술 윗부분과 아랫부분을 나뉘어서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입술 윗부분은 항상 마사지가 이 관자놀이 쪽으로 가셔야 되고요. 입술 아랫부분은 항상 목 근육과 같이 연결해서 하셔야 돼요. 이 아래 턱 쪽은 항상 목 근육이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목 근육을 같이 해서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입술 아랫부분에 한 구역의 마사지, 그 다음에 입술 구륜근에서 여기 그러니까 볼이랑 교근 이쪽이 다 관자놀이 쪽으로 하는 근육, 그 다음에 코랑 전두근 쪽은 이마 위에 머리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사지 방향이 여기는 이렇게 한다면 여기는 이 관자놀이 방향이고 턱 아래쪽은 반드시 목과 같이 연결해서 그렇게 영역을 나누어서 마사지를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정동맥이나 동맥과 정맥은 항상 같이 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누르고 있는 게 우리가 흉쇄유돌근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을 완전히 떨어뜨려서 마사지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흉쇄유돌근하고 이 뒤에서 보면 승모근이 같이 만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위의 기시점들을 뒤에서 마사지를 잘 해주셔야 되고, 그럼 이쪽이 혈액이 일단 제대로 공급 안 받으면 우리가 안색이라는 게 좋아질 수 없잖아요. 그리고 혈액 공급받고 똑같은 길로 노폐물이 나오니까. 근데 얘가 정맥이 어차피 다 해결 못 하잖아요. 90%는 정맥이 하고 10%는 림프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특히 림프 마사지도 잘 하실 줄 알아야 되는데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림프는 이쪽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죠. 악관절 아래쪽, 우리가 앙골루스, 터미누스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쪽은 계속 배설을 해주면서 마사지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림프가 빠져나가는 거는 분자 구조가 큰 것들은 정맥으로 유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맥으로 들어갈 수가, 정맥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 림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방이에요. 지방, 그 다음에 젖살, 그 다음에 단백질 찌꺼기들, 이런 것들은 다 림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안에 뭔가 독소가 차서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다 어디로 빠져나가냐면 림프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림프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림프 마사지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스트레칭이 돼야 돼요, 조직이. 그건 뭐냐면 구겨진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림프의 첫 번째 조건은 신장이 돼야지 림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이 관을 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림프 마사지를 할 때는 약간 스트레칭을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온도에 민감해요. 차가운 상태에서는 림프 마사지가 잘 안 돼요. 따뜻해야 돼요. 그리고 항상 방향은 있잖아요. 방향은 항상 언제나 림프는 방향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지켜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림프가 나가려면 이렇게 거꾸로 나가는 것보다는 경사지면으로 잘 나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림프를 마사지 할 때는 아무래도 위에서 내리막길로 향하는 약간 구조물을 그렇게 세워놓고 마사지를 하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이제 림프는 우리가 심부 림프, 안에 뼈 있는, 안에 복 아주 깊게 눌러야 되는 림프가 한 10% 정도고요. 표층 림프가 80%예요. 대부분은 피부만 이렇게 펴도 림프는 마사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피부가 이렇게 펴져요.